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시멘트에 대해서 봤는데, 시멘트와 함께 들어가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모래와 자갈, 이런 것들을 골재라고 해요. 골재. 골재는 시멘트도 시멘트 자체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골재예요. 골재. 그래서 모래와 자갈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료예요. 콘크리트는 우리가 시멘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재를 넣게 되면 콘크리트가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골재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잔골재, 굵은 골재를 적절히 혼합해서 쓰는데 잔골재만 많이 섞다 보면 콘크리트에 비빔하는 콘크리트를 섞는 그런 것들은 좋아지겠지만 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굵은 골재를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굵은 골재만 많다면 콘크리트의 공극이라도 빈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골재와 굵은 골재를 콘크리트를 치게 되는 구조체의 용도나 구조체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혼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골재는 염분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라든가 바다에서 채취한 골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염분, 소금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바닷모래를 가져다가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염분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런 골재에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랑 맞닿는 부분이 철근이에요. 철근은 수분에 약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더 취약하죠. 그래서 이 염분이 있는 골재를 쓰게 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 철근이 그 소금기 때문에 부식을 해요. 철근이 녹이 쓴다는 얘기죠. 철근이 녹이 슬면 부피가 팽창해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크랙, 그러니까 갈라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염분을 확실히 제거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둥근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둥글게 되면 그 사이사이,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잘 분포할 수가 있고, 모양이 둥글면 그 골재와 섞이는 콘크리트의 접착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접착력이 좋아지고 또 표면이 거칠다는 것은 표면이 거치게 되면 그만큼 모래와 또는 자갈과 이런 시멘트와 섞일 때 그 부착 면적이 넓어져서 그 콘크리트를 섞을 때 뭐 자갈이 바깥으로 탈락한다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뭐 자갈이 콘크리트에서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과 표면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죠. 콘크리트 만들 때 시멘트, 골재, 그 다음에 물. 시멘트와 골재를 잘 섞어줄 수 있고 물이 경화되면서 시멘트의 경화를 통해서 강도를 발현하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죠. 당연히 섞이는 물도 산이나 알칼리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물이 증발하더라도
물에 포함된 산, 알칼리, 염분 등은 콘크리트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골재에 염분이 포함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의 기본 재료가 있었어요. 시멘트, 골재, 물. 이걸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재료가 있어요. 혼화 재료라고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의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재료를 혼화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성질을 우리가 타설할 때 물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화재를 첨가해서 시공성, 콘크리트 타설의 시공성을 좋게 하는 재료를 우리가 혼화 재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AE제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시공 연도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묽으면 묽을수록 우리가 그 거푸집 형태에 맞게 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콘크리트가 묽기 때문에 그 타설할 때 그 거푸집에 가는 압력이 발생을 해요. 거푸집을 짤 때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그 층압이라고 해서 타설할 때 거푸집에 가해지는 압력들이 있어요. 근데 AEG를 첨가하게 되면 그 압력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을 짤 때도 좀 시공 속도가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변하는데, 묽어지긴 하겠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변하는 반면에 AEG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콘크리트를 좀 더 묽게 만들어서 시공성을 좋게 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제, 말 그대로 방수 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급결이나 조각용에 사용하는 이유는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경화가 되면 콘크리트 굳으면서 그 사이에 크랙이 발생해요. 갈라진 현상의 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거나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부식되는 영향을 갖게 되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결하게 되는, 급하게 경화되는 콘크리트 경우, 또 조각용 앞에서 얘기했죠. 조각용 포틀랜드 시멘트는 빨리 굳는다 그랬어요. 급결과 같은 말이에요. 빨리 굳게 되면 콘크리트가 원래 보통 콘크리트는 28일 강도가 되면 28일이 지나면 28일 동안 경화가 시작되면서 강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조각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짧은 시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경화되면 급결과 같이 부분에 작은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역시 수분이 침투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방수제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방수제를 첨가를 하면 그 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옥상 같은 데 건물 시공할 때도 방수 재료를 도포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화제가 다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혼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콘크리트의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혼화재료는 말 그대로 약간 첨가를 해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약간 좋게 하는 정도지, 그게 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메인이 되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철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게 철근 콘크리트죠. 앞에서까지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 재료의 인장, 부재의 인장력을 담당하는 철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고, 철근은 그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10mm, 12mm, 13mm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KS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그게 있고요. 우리가 구조 설계할 때 우리에게 강도에 맞는 철근의 두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원형 철근은 말 그대로 단면이 원이에요. 원이라서 우리 보조 철근으로 사용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크게 그린 건데 이렇게 생겨서 보조 철근이라고 해서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엮거나 철근을 짤 때 그 모양이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철근이라고 해서 우리 기본 하중을 받는 철근보다는 하중을 받는 철근을 보조하는 그런 철근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형 철근을 보조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재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변형할 때 굉장히 쉽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철근을 보조 철근을 사용하고, 메인 철근은 이형 철근이에요. 이형 철근. 그래서 주요 부재에서 인장력을 담당하는 하중을 담당하는 철근이에요. 철근은 이형 철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마디가 있어요. 중간에 마디가 있고 마디가 없는 부분을 리브해서 이렇게 콘크리트와 접착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형 철근이 있어요. 리브와 마디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형 철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콘크리트와 접착하는 면적을 넓게 해서 접착력을 좋게 하는 거죠. 콘크리트와 철근이 같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잘 붙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이형 철근을 쓰게 되는데, 이형 철근은 하중을 받는 부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재료를 받고 이제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럼 시공을 해야겠죠.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기둥 모양, 그 다음에 보의 모양, 이런 것들을 모양 틀이죠. 콘크리트는 약간 액체와 고체 상태의 중간 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정해주는 틀이 필요해요. 그 틀이 우리의 거푸집이에요. 가설재라는 말은 틀만 짜주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제거하는 재료를 우리가 가설재라고 해요. 가설재. 거푸집을 보게 되면 강도, 내수성, 수밀성이 요구돼요. 강도는 당연히 콘크리트가 무겁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가 부어져 있을 때 거푸집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강도가 있어야 되고, 내수성, 콘크리트에는 우리가 물이 첨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새면 그만큼 콘크리트의 모양이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내수성 써야 돼요. 수밀성, 틈이 발생해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삐져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건 뭐냐면 경제성이 요구돼요. 이렇게 강도, 내수성, 수밀성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거푸집을 가장 이 요구에 맞는 거푸집의 재료는 철판이 돼요. 철판을 쓰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철판이 비싸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푸집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에 나무판에 그 뒤에 각재를 나무 대신에 철골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중저층의 건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나무판으로 된 거푸집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나무판 부분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무 자체가 수밀성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방수제, 아스팔트 재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라서 수밀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좀 얘기했죠. 나무와 철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나무는 경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번, 4번 정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판 자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런 수밀성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 4회 정도 사용 가능하고 철판 같은 경우는 표면 마무리가 탁월하다. 당연히 나무판 같은 경우 나무 결이 아무래도 살아있으니까 콘크리트 표면에 나무 결 모양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철판 같은 경우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그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그 콘크리트 표면도 굉장히 말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가다가 건물 중에 노출 콘크리트 형식의 건물이 있어요. 건물 짓고 난 뒤에 콘크리트 벽면에 도색이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콘크리트의 본연의 색깔을 남겨서 짓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의 표면은 매끈한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철판 거푸집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은 우리가 구부릴 수 있고 녹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00회까지도 사용 가능하고 되게 유리한 곡면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동대인 디자인 플라워 DDP 건물 아시죠? 거기는 거의 다 둥글둥글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나무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철판을 구부려서 거푸집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철판을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구부릴 수 있는 열처리를 통해서 구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유자재로 모양을 낼 때 철판 거푸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은 철판보다는 나무가 탁월하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적인 중저층의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 거푸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푸집을 언제까지 세워놓느냐? 정답은 콘크리트 강도가 나올 때까지. 거푸집을 떼도 콘크리트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던 콘크리트의 강도가 나올 때 거푸집을 떼는 게 베스트,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콘크리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는 28일이 될 때 그 원래 계획했던 강도가 나와요. 28일. 그리고 7일 강도라고 해서 7일이 되면 원래 계획했던 강도의 70에서 80%의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그 위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쪽에 시공을 할 때 그 시공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나올 때 거푸집을 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28일 강도라고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 기후,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강도가 나오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시간이 지나면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간, 그러니까 거푸집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시공의 기준이 되는 책. 그 책을 보고 현장의 상황과 콘크리트의 종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시방서에 따라서 거푸집을 존치하는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철근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장에 철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철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가공해서 쓰게 돼요. 구부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보고 여기가 기둥이에요. 그러면 철근을 배근할 때 이렇게 배근해요. 이렇게 철근. 그래서 보와 기둥이 같이 연동될 수 있게 철근을 구부리는 거죠. 꺾는 거죠. 꺾게 되면 접착력도 좋아지고 보와 기둥이 하나의 거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부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가 있을 때 철근을 이렇게 심으면 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그 만나는 면적이 여기 철근의 주위 면적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주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면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정착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부려서 이제 부착 면적을 증대시킨다는 말이죠. 즉 접착력, 정착성, 철근의 정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부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근을 짤 때 이렇게 수직근, 수평근을 짜게 되면 짠 다음에 벽체에 넣을 때 여기를 이렇게 결속시켜주는 철물이 있어요. 철근. 이게 원형 철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넣게 되면 이 부분에 틀도 유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여기 접합부 있죠. 접합부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면적을 넓게 해서 정착성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음 봅시다. 이게 철근을 운반할 때, 제철소를 운반할 때 차량에 한계가 있어요. 철근의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데 기둥의 높이가 작게 5m, 6m, 한 8m라고 봅시다. 철근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철근 8m짜리를 주세요 하면 제작은 할 수 있지만 운반하기가 어려워요. 차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보통 4m에서 6m짜리 철근을 주문해서 8m 기둥 철근할 때 이렇게 이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철근을 잇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8m짜리 철근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게 되면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철근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거나 해서 두 개의 철근이 하나의 철근처럼 작용할 수 있게 그런 걸 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공기대에 철근이 배근될 수 있도록 짧은 철근을 이어서 긴 철근처럼 사용한다라는 게 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겹침 이음 또는 겹친 이음 같은 경우는 철근 두 개를 이을 때 여기를 철선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게 되고, 그 이음 길이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길이 있죠. 겹치는 길이가 굵기의 50배 300mm. 그러니까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철근의 두께,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 지름이 있겠죠? 지름의 50배 이상이 되게 겹침을 해야, 이렇게 겹침 길이가 있잖아요. 겹치는 길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 개의 철근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규정만 준수하게 되면 우리가 이음을 통해서 긴 철근을 시공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법이에요. 철근만 잘 묶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접이음. 용접이음은 가장 좋은 게 맞대용. 맞대용 뭐냐면 철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철근 이을 때 여기를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겹침이음보다 철근이 차지하는 그 단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겹침 용접이음은 아까 겹침이음과 똑같은데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이음 길이를 적용해서 여기를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하는 거예요. 근데 덧댐 용접이음은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여기다가 판을 덧대요. 덧댄 다음에 이거를 용접하는 거죠. 용접을 하면 시공성은 좀 복잡해요. 시공성은 얘가 겹친 이음이 훨씬 좋아요. 용접이음은 용접기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반면에 이음 강도가 있어요. 이음 강도. 이음 강도는 당연히 밑에 게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음을 할 때, 철근의 이음을 할 때 그 상황과 부재가 맞는 하중, 그 작업성,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겹침 이음을 할 것인지 용접 이음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공 부분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